안녕하십니까. 정보다운 통찰 책 읽는 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신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건물 차원에서 방역을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체온 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마케팅이다, 세스고딘 마케팅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내용, 혹시 난 책을 다 읽고 왔다. 오케이. 책을 안 읽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읽고 오신 분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관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질문 정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임사자. 저 인사이트 텔러라는 말은 아내가 만들어준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다운 통찰 이 6글자를 고민 많이 했어요.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보의 시대는 끝났거든요. 왜? 검색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포털 사이트와 위키피디아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은 이상 더 이상 정보를 외우고 정보를 막 독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권력이 이양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점점 더 고차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이 지금까지는 사회 엘리트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죠? 빨리 외우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왜? 외울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도래하는 사회는 뭐냐면 외우는 게 거의 필요가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나 미래 분석학자들 쓴 책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건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그냥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다시요. 정보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여러분 법리적인 자문 받으려면 저기 서초역에 가서 로펌 사무실에서 똑똑하고 그 거리 비용이나 심리 비용이나 어떤 물질적인 비용이나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플이 나올 거예요. 어플이. 법리 자문 어플.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판례나 어떤 분석을 해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 지금도 이미 명예훼손이나 뭐나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경험담이나 뭐나 많이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도래할 거다. 수년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보 다음 이 정보의 시대가 아니고 이 정보를 어떻게 에디톨로징 하느냐.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내 관점으로 어떻게 이어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 부여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케팅이다 얘기하니까.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고딘 마케팅이다 독서 멘토링. 제가 한숨 쉬는 거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고 숨 막혀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마케팅이다. 본의 아니게 제가 선정한 도서가 여러분 출판사도 합이 있어요. 합이. 저랑 합이 잘 맞는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샘앤파커스. 그래서 어떤 책이었더라? 제가 독서 멘토링 선정, 이 책 참 좋다 할 때 그 책의 출판사에 보면 샘앤파커스가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왜냐면 출판사마다의 색깔이 또 있거든요. 그 오너의 마인드와 오너의 가치관이 그 회사에 이렇게 젖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책, 나한테 좀 맞는 책이다. 그런 거 보면은 출판사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책 고를 때 그런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볼까요? 글자 마케팅이죠. 그죠? 글자 마케팅. 어떤 그림으로 녹여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케팅이다라는 이 제목 자체가 나는 가수다 이것처럼 나는 가수다가 왜 빵 떴다고 분석했을까요? 문화 트렌드 애들이? 분석가들이? 한창 그 아이돌 가수나 뭐나 이게 한 10년 넘게 그런 전자음악, 아이돌 가수 이런 퍼포먼스 위주의 가수의 그게 너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바퀴 문화가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할까? 음악성과 그 발라드, 옛날의 그 풍미, 작품성과 실력 이런 것들에 빵 치고 있을 수 있는 실력가 가수들을 세팅해서
거기서 하나 더 오락 요소를 넣었죠. 뭐죠?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빵 떴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너무 홍보와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마케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세스 고딘 이 책 제목을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 얘는 좀 본질적인 걸 다루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마케팅이다 이 글자 배열이나 얘 이제 자기 이름이나 세스 고딘이 나름 그 마케팅 업계에서는 그나마가 아니라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랏빛 소가 온다. 그리고 이카루스 나에겐가? 하여튼 여러 아주 마케팅 저서를 쓰신 분이고 지금 이제 마케팅이다 이러면서 또 책을 냈죠. 이분입니다. 이분. 세스 고딘. 이 책의 목차입니다. 그리고 PPT는 여러분 마음대로 찍으셔도 되는데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볼게요. 이제 이 목차를 볼 텐데 오늘은 여기 부분만 할 겁니다. 여기 부분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왜 밑줄 쳤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 번역을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딱 보면은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읽으면 이제 왜 이런 소제목을 달았는지는 알 수 있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소제목이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좀 쓸 줄 아는 스킬이 있는 분들은 정보를 전달할 때도 내러티브를 넣어요. 서사를 넣어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책은 인사이트는 많은데 체계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같은 느낌 같다. 이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인사이트 포인트 오늘 한 8가지 정도 볼 텐데요. 자, 프롤로그.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르게 마케팅할 때가 되었다. 이거 제가 다 발췌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섬길 때가 되었다. 이 섬김이란 단어가 코드입니다. 죄송한데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가 여러분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감염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이게 중요해요. 사실 마케팅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의 인사이트, 이제 작가만의 관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돕는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업은 영리 목적이고 그러면 영리 목적, 그러면 우리의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강하면 영리 목적, 기업, 대기업 여러분 움찔움찔 하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영리 목적 이러면 우리가 착취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리 목적 기업의 마케팅의 본질이 뭐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걸 마케팅이다라고 이 작가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대부분의 마케터가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 브랜드를 얼마나 크게 키워야지?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지? 온라인 팔로워는 몇 명이나 되지? 그들은 그저 크기를 좀 더 키우려고 호들갑을 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게 포인트겠죠? 키우려고 한다. 어떤 성공의 기준을 크기의 확장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게 유의미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키우려고 호들갑을 떤다. 이 작가가 딱 이런 비판의식을 갖고 근데 뭐라고 딱 하냐? 근데 핵심은 큰 해바라기일수록 깊고 복잡한 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좋아하거나 본질이 맞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높이 자랄 수 없으니까 이 책은 바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여기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뿌리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꿈과 욕망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커뮤니티에 당신이 하는 마케팅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재밌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이거 한번 여러분 자모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고 커뮤니티. 네, 커뮤니티. 당신이 하는 마케팅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게 자기 숨을 들숨 날숨이 여기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니까 1시간 정도 가면 막 와야 된다고.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또 나와.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프롤로그에서 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섬긴다는 그게 2번, 3번이나 나와요. 그 얘가 우리가 드는 생각이 얘 크리스천도 아닌데 왜 자꾸 섬긴다지? 그래서 이제 독서 멘토링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책에서 그 독자가 이 책을 구입할지 안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차례와 책의 표지와 차례와 그리고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진액을 녹여낸 게 이제 그 책의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점 쇼핑할 때 이 책 재밌을까 하면 목차 보시고 프롤로그 한번 읽어보시면 작가 필체가 딱 후킹이 걸리는 책이 있어요. 이 작가 뭘 좀 아네? 이런 거. 그리고 딱 읽어도 이게 뭔 말이야? 추상적인데 글이 추상적인 건 생각이 추상적이라 그래요. 그런 책들은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건 팁이죠. 마케팅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고객을 섬기기 위한 기회다. 자꾸 섬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섬긴다. 얘가 왜 자꾸 저런 단어를 쓰지? 왜 제가 자꾸 섬긴다, 제가 왜 저런 단어를 쓰지? 이렇게 왜 말했냐면, 보세요. 섬기다, 동사, 이제 2번은 아니겠죠? 북한어. 저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이제 한국말로 섬기다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신이나, 이것도 아니겠죠? 고객은 신이 아니니까. 윗사람을 잘 모셔 받들다. 마케팅이 뭐냐면, 고객을 윗사람으로 잘 모셔 받들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약간 좀 여러분 제가 유튜버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플러스 저의 정체성은 저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가 기질이 있고 예술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거북스러운 거였어요. 예술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반항심이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정하고 그리고 저는 개신교도인이에요. 제 모든 논리 구조는 개신교 안에서의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섬긴다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거 우리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대인 버전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2 계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 그러면 이 후반부에 또 이제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뭐라고 하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마케팅이 뭐다? 세스 고딘 프레임과 크리스천 프레임을 합쳐볼까요? 그 공통 분모가 뭡니까? 마케팅이 뭐예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사전적 동의를 하고 나서 이제 쭉 전진을 할 텐데 핵심 모티브가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섬긴다, 높이 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개념은 선의 개념이에요. 그 선이 뭐냐?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이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케팅이 뭐다? 사랑을 해라. 사랑이다. 이타적 사랑이다. 네가 돈 벌기 위한 어떤 피자 마인드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네가 마케터로서 남을 돕기 위해 마케팅을 해라. 이 사전적 정의를 했잖아요. 그게 뭐다?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개념은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책인데 이거 뭔가 좀 알고 건드리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마케터. 지금까지 기업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이면서 간단한 방법은 바로 광고를 하는 것이었다. 광고는 믿을만 했다. 그러니 마케터들이 광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다. 내가 살아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케팅은 곧 광고였다. 마케팅이 뭐고 광고가 뭐고 여러분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하죠, 그죠? 마케팅과 광고가.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세스 고딩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마케팅은 곧 광고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잡독가의 어떤 잔소리가 나오면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그 핵심 그 주축이 뭐냐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의 주축이 되면서 지금 기류가 바뀌고 있어요. 시민 기류, 소비 기류 모든 게 바뀌고 있다. 근데 얘네들의 그 정서가 더 가속화되는 게 뭐다? 코로나다. 언컨택. 이게 다 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스 고딘 말은 네가 진정한 마케터가 아니라 자꾸 옛날 패러다임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너가 옛날 프레임으로 자꾸 그런 마케팅 하면은 니는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봐야 하고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마케터는. 자기 혼자 뛰어놀면 안 돼요. 예술가도 하물며 예술가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긴장을 창출하고 저 빨간색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집단과 발맞추며 확산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안 읽으신 분은 뭐냐면 비슷한 지금 이 두 줄이 이 사람의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뭐냐?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집단과 발맞추며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집단. 그게 아까 프롤로그에서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보십시오.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락 페스티벌. 같죠? 뭔지 모르겠지만. 재즈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같은 가치관이라고까지는 너무 거창하지만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구심을 통해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거는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뭘까요? 커뮤니티라는 겁니다. 커뮤니티. 마케팅의 어떤 지금 그 달라지는 그 패러다임이 뭐다? 커뮤니티다. 근데 앞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가치관을 공유하는 좁고 뚜렷한 커뮤니티. 이게 여러분들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책 작가가 계속 이 책 한 권으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 마케터야? 좁고 뚜렷한 너랑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략해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아, 벌써부터 책 한 권을 다 읽어드렸네. 가치관을 공유하는 좁고 뚜렷한 커뮤니티. 이게 핵심이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 효과적인 마케팅은 이거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마케팅을 비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뭔가 비언어적인 뉘앙스가 뭔가 재수가 없거나 뭔가 좀 안 맞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 보면은 오너 마인드가 별로야.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모 기업이라고 할게요. 모 기업의 운영 방식을 이제 거기 직원분한테 들었는데 별로더라고요. 별로야. 그게 이제 기업 공기를 누가 주관하냐? 오너가 주관하는 겁니다. 오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오너 마인드가 지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 말이 뻥이 아니고 제프 베조스나 아마존 CEO죠? CEO가 아니구나. CEO인가?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나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나 얘네들 다른 책 읽지 마시고 공식 전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캐스팅한 그 대필 작가가 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한 명의 마인드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는지 알게 돼요. 그 오너가 그 기업의 그 자체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닌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는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마케팅은 고객의 세계관과 욕망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을 얻으려 한다. 공감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 중요하죠. 신뢰하는 고객들에게 기대한 것보다 많이 주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내 인사이트를 들으려고 하면은 너 한 200만 원 할부로 60개월 할부로 와야 겨우 들을 건데 이거는 안 돼. 어떻게? 오시는 분들에게 막 무조건 퍼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라도 더 여러분께 막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피자나 음식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식당 갈 때 밥을 딱 주면 밥 공기를 딱 열 때 그 식당을 평가해. 어떤 데는 막 마지못해서 채운 느낌이 있고 어떤 데는 막 꾹꾹 눌러 담은 데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는 거, 고객들에게 기대한 것보다 많이 주는 거에 집중한다. 고객을 피해자로 만들지 않고 또 나왔어. 마케터가 그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자원봉사자를 줄여서 자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봉이란 개념도 기독교적 개념이죠. 그죠? 스스로 이타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성공적 마케팅 5단계. 근데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는 해드리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고안해라.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 이 또 보세요. 좁고 깊은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해라. 세 번째, 또 최소 유효 시장. 이게 중요해요. 최소 유효 시장. 지금 근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오너분 계십니까? 자기 회사 마케팅과 실질적으로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런 말이. 왜? 본질을 다루니까. 이건 지금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재된 내러티브. 내러티브 아까 말했죠? 고수들은 서사를 넣어요. 이야기를 넣어요.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모두가 흥분하는 일, 바로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 오랫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정성껏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 5번은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지금 여기 뭐 아까 또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뭐 유튜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많이 하죠. 직장인 분들이나 뭐나. 그거 인터뷰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가 하나 빵 뜬 거야. 그래서 막 나 이제 막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셀럽이 된 것 같아. 그래서 회사 딱 사표 냈는데 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구성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평생 보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는 이제 그만뒀어. 근데 유튜브 이제 조회수가 막 10,000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죽는 거지. 약간 그렇게 한탄하는 분 기사가 생각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어떻게 들까? 어느 기업을 들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기업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기업가인데 내가 뭐하러 다른 기업 좋은 일을 해줄까? 그래서 제가 사자 그라운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기가 막힌 PPL 아닙니까? 볼까요? 이게 처음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한테 빨리 만들어줘. 보죠. 처음에는 예술가 관점이었어요. 예술가 관점. 왜? 저는 비제도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도권에서 제가 하버드 나왔다? 그러면 예술가 관점 안 써도 되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막 국가기관에서 막 주요 요직이었다? 그러면 아니래도 돼. 근데 나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책을 설명하는 관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술가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크리스천을 이렇게 책 읽는 사자가 크리스천이다 이걸 말하기 전이에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관점 독서 멘토링 언제냐? 2018년 10월에 만들었는데 제가 독서 모임과 멘토링을 한 거는 더 오래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제 제 지인분들한테 책 읽고 야, 이 책 대박이야. 꼭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준 거부터 시작하면 더 오래됐고 하여튼 좀 오래됐어요. 한 수년 됐죠? 예술가 관점 독서 멘토링.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디자인이 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상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 시작을 하면 점점 수정하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 비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비싸다고 하는 거 뭐냐면 제가 좀 고민하고 숙고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저는 비싼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로 공부만 이렇게 계획만 하시는 기질이 있어. 좀 신중한 기질의 사람들은 막 고민해. 연기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는 대사가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막 우는 거. 이 상황이면 이렇게 슬픔 느껴볼까?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대사를 할 수 있지? 막 당위를 계산하고 감정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연기론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연기론 크게 두 가지인데 다른 연기론 뭐냐면 야 닥치고 그냥 울어 하면 슬퍼지는 게 올라올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연기론의 기질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좀 신중하고 매사에 하고 이런 분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기질 자체가 신중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래서 먼저 빨리 시작을 해라. 그러면 수정하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대기업들도 초창기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마케팅 자기 브랜드 이렇게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막 날계란 계란 익지도 않았는데 막 까면 안 되고 준비는 좀 해야겠죠. 이게 언제냐? 2019년 1월이다. 별로 안 됐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뀌냐? 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날짜가 언제냐? 2019년 4월부터다. 그럼 왜 4월부터냐? 유튜브 알고리즘에 여러분들이 유부남이 바람피는 과정 영상이 빵 뜨면서 책사를 알게 된 시점이 2019년 4월 초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똑같은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다. 2018년에 처음 이제 초격차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질문 리스트 사진인데요. 초격차를 했고 권오현 사장님, 삼성전자 사장이 쓴 거죠. 좋은 책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책은 진짜 청년들에게 너무 도움되겠다는 건 이것도 봐봐. 세멘파커스잖아. 근데 대형 그 출판사죠. 김난도 교수의 그 아주 뜨거운 감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거 절판했던데 작가가 절판하라고 시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욕을 먹으니까. 약간 이건 이 뇌피셜이에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에디톨로지를 이제 재밌게 수년 전에 재밌게 읽어서 이 책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고 두 번째 선정했는데 이제 책을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 이 책을 읽고 내가 여러 책을 읽고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영성이 이제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나면 예전에 좋았던 책을 다시 읽으면 이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거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너무 별로더라고. 김정은 박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개념이다. 근데 이 논지가 저랑 좀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리고 뭐 세 번째는 12월 선정도서. 그러면 뭐 처음부터 책사가 백이 있어서 이러냐? 그럴까요? 볼까요? 보십시오. 2018년 초격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 함정이. 함정이 뭘까요? 이 사진 속 인물 중 5명이 기획팀이다. 근데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자도 있었고요, 그때는. 이렇게 종이로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이제 나눠드리고요. 이 종이도 코엑스에서 이 프린터 하면은 이거 한 장에 1,000원인가 그래. 그죠? 말도 안 돼. 근데 너무 1,000원이라서 보들보들 너무 좋더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근데 4월에 보십시오. 유튜브 보편 알고리즘 빵 뜨고 나서 4월에 이 독서 멘토링 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책사가 누군지 궁금한 거 플러스 나 책 콘텐츠로 스터디하고 싶은데 하는 거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니즈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온 겁니다. 이 테이블에 이렇게 이게 4월인데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스릴을 좋아하시냐면
3월에는 몇 명 왔냐? 저랑 스텝 포함해서 3명인가 4명밖에 안 왔어요. 스텝만 왔어. 그럼 거기에서 제가 아이 젠장 왜 사람들 나를 몰라봐 바보들 이러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된다. 지금 이런 공간과 시간은 없다. 근데 아 진짜 3명 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지? 이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옆에도 앉고 난리가 났어. 이때 제 철학은 무엇인가? 이거 일본인 작가인데 이 출판사가 나한테 DM을 최근에 줬더라고. 이 작가가 그 후속작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읽어볼 텐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간.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계속 독서 멘토링 한 달에 한 권씩 선정하고 또 이제 유튜브로 막 꼰대 같은 소리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코드 나랑 좀 맞는데? 제 코드 비슷한데? 이래서 막 오시다가 12월 달에 에이트를 선정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기질이 있다 보니까 맞는 작가가 있고 안 맞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선정 안 했어요. 근데 막 너무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읽었어요. 근데 실증 사례가 유의미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에이트 12월 여러분 12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2월 20일쯤에 우한에서 재밌는 일이 생겼죠? 그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2월 이제 아까는 PPT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나 많이 왔어.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몇 달, 6달 전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불안해, 안 불안해? 언컨택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득적 지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체득적 지식으로 딱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학습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6개월 전인데도 어이구 쟤네 침 튀기면 난리가 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소비 감성이나 어떤 생활 감성이 12월 달로 완전히 이때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그 언컨택 책에서 계속 이 말을 주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독서 멘토링이란 컨텐츠를 기획하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12월 이때를 마지막으로 독서 멘토링을 계속 못했어요. 그러다가 5월 달에 하게 된 겁니다. 제 사진을 소개해드린 거 아까 보셨죠? 꾸준하게 일관되게. 봅시다. 두 번째. 이것이 마케팅이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스스로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마케터는 또 나와.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개인적이 중요해요. 왜? 개개인성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가 의미를 이게 아니고 개인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야 된다.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내가 막상 지금 막 세금 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매출이랑 순수익이 달라요. 아마존도 아마존이 적자에서 딱 이제 흑자로 돌아선 거 엄청 최근은 아니고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늦게 순수익이 됐습니다. 매출과 순수익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러면 이거를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마케터는 소비자를 이용하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타적인 거죠. 그러려면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공감 뉴런이 뛰어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뇌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각자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막 3,000개, 5,000개 저장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각자 여러분의 위치와 환경과 역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 내가지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세상이 소음뿐인데 지금 네가 만든 거를 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잖아.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상품에게 주의를 기울여주는 건 소중한 거다. 자원이다, 자원. 왜? 우리의 뇌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마케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자신의 제공물을 쉽게 판매한다. 마케터, 기업가 책이나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처럼 여기는 기업가가 있어요. 딱 이 말하면 한 명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근데 왜 제가 이 말하냐면 예술이란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여러분 예술과 기술은 원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 독서 멘토링 이거 들으러 왔는데 막 예술가 멘토링, 연애 멘토링 다 뽑아 먹는 거지. 예술과 기술은 원래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18세기, 17세기 과학주의, 뭐 이제 뭐 이렇게 합리주의, 계몽주의, 뭐 그 전에 르네상스 막 이러면서 점점 이게 분리가 된 것뿐이지. 독일의 바우하우스 막 이런 개념 있잖아요. 원래 그거는 예술과 기술을 다시 이렇게 뭉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스티브 잡스를 예술가처럼 평가하는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건 매우 합당한 평가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우리가 딱 보면 알거든요. 스티브 잡스 애플이 갖고 있는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번에 새로 나온 핸드폰 인덕션 렌즈 200만 원이래. 저 미친놈들 아니야? 저걸 사는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뭐가? 이 애플이라는 메이커가 갖고 있는 무형 가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애플만 소개하면 이제 앱등이 되는 거죠. 갤럭시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있다. 그래서 야 애플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삼성이 갖고 있는 그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인데도 일부러 노트만 쓰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냐면 애플은 이제 좀 약간 좀 변형 이미지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무뎌졌다면 스티브 잡스 딱 이러면 뭔가 저 사람 또라이인데 저 사람 그래도 또라이인데 똘끼가 있어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삼성 오너 딱 생각하면 저 사람 똘끼가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다. 그 차이. 다시 전 걸 볼까? 각인되고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각인이 된다. 똘끼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경찰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와 유대 그리고 경험. 그저 나의 내러티브는 나의 내러티브일 뿐이다.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지 마십시오. 좀 무섭고 삭막하게 말하면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좀 프로페셔널과 좀 동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의 사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상품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육관적인 몸매를 가졌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몸을 셀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뭐 이건 뭐 깊은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러티브를 세상에 너무 알아달라고 하지 말아라.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여러분 컨텐츠가 주목을 받으면 세상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궁금해해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비싼 얘기인데 어떡하지? 이는 다른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데도 내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의미다. 이거는 예술가들도 들어야 돼.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홍보할 때 예술가들도 이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랬거든요. 예술가분들의 고집이 뭐냐면 세상은 지금 나를 몰라보는 거야. 멍청이들. 근데 그 고집이 꺾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수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들이 항상 평생 이 시소가 뭐냐면 예술성과 대중성의 시소 이 무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수로 데뷔했다가 인기 좀 얻고 빌딩 사서 이제 임대료 때문에 수익 걱정을 안 하는 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갑자기 연예인들이 예술가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도도한 거, 보헤미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술성을 너무 고집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내러티브를 너무 여러분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일정량. 그래서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죠? 대중이 뭘 관심 있는지를 니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막 뛰어나가지고 본인이 막 선지자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대중이 알아서 따르는 거지. 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본인이 막 취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예술이나 뭐나 본질이 교만이기 때문에 똑같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감을 불러기 이거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런 건 뭐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경험을 창출한다. 뭐 쓸데없는 말. 시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바꿔. 말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 근데도 일단 책에 여러분들 서머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썼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제 딥한 내용이 들어가요.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지 자문하는 순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왜 마케팅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품을 팔고 싶고, 나를 세상에 알리고 싶고, 내가 맞다고 하는 신념을 알리고 싶고, 내가 맞다고 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다 자기의 바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나 뭐 이렇게 특정 정치화된 세력이나 뭐나 마케팅을 공부해야 돼, 내 입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왜 왔냐? 마케팅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 그걸 자문하는 순간, 기가 막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젊은 애들이 쓰는 책은 한계가 있어요. 왜? 청년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봤어. 세상 경험을. 고통을 몰라. 여러분 다음 주 2030 6월 사자클럽 시작합니다. 거기서 C.S. 루이스 6월에는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일 멘토링 밴드 들어오셔서 그게 중요 공지 보면 6월 그 가입 신청서 URL이 있습니다. 그거 오시면 참 좋겠죠? 이게 중요해요. 모두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시간과 고통과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 능축된 어떤 인생의 정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다? 네가 변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 바꿀 수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는 엄청나게 많다. 모두를 바꾸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거대하고 당신에게 무관심하다. 적어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께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일이 바쁜 거지. 친구 애인 상담해 줄 때는 산신령 나오잖아. 야, 너 내가 뭐랬어. 걔 진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친구야 고마워. 3달 뒤에 이제 이 친구가 또 연애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막 다크서클 막 3,000개. 야, 나 어떡해? 자기 문제니까. 너무 다양하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비싼 겁니다. 이런 게. 특정한 사람을 바꿔야 돼요. 또는 특정한 집단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을 할 때는. 특히나 지금 이 순간은 개개인성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물며 대기업들도 유튜브도 보세요. 개개인별로 이 사람의 취향의 알고리즘을 저격해서 추천 영상을 띄워주잖아요. 개개인성에 의거한 마케팅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10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여러분이 파는 상품을 딱 1000명!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알겠지. 우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것, 믿는 것,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라. 뭐죠? 네 관점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네가 바꾸고 싶은 그 소수 집단,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다시 말해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라.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오만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진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당신의 일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거 핵심 키워드가 아까 뭐였죠? 좁고 뚜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좁은 작은 커뮤니티.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제품, 컨텐츠는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에 더 나와요. 적지만 당신의 세계관 나오죠? 세계관에 동조하고 열광하는 고객 또 나와. 최소 유효 청중 또 나와. 작은 커뮤니티. 애초에 당신이 섬기려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케팅의 단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마케팅을 할 때 EV 아니면 뭐 스펙트럼 해가지고 EV 딱 좁게 가져가라는 거야. 좁게. 이게 뭐다? 오만에서 벗어나라. 네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네가 그 말은 이제 뒷부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일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다.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만 위한 거다. 이거 보시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세요? 어디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거죠. 공간을.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감을 파는 거예요. 공간. 그리고 얘네들은 제 느낌입니다. 뭐 여러 서적도 받긴 했지만 얘네들은 타겟층이 있는 거예요. 타겟층. 뭐냐? 스타벅스 오너가 생각하는 이거는 참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커피를 파는 거야. 한 잔에 5,000원이지만 이건 커피 값이 아니고 여기에서 누리는 공간이 주는 시간과 나의 추억을 같이 음미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한국은 이게 좀 심해요. 한국은. 미국은 더 싸거든요. 훨씬. 근데 한국은 너무 막 고급 브랜드 느낌인데 여간 그래서 스타벅스 출입증이라고 하죠. 맥북. 스타벅스 출입증. 맥북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타타타타타. 그리고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주워들었는데 스타벅스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요 다 직접 공수한대요. 미국에서 이 뭐랄까 인테리어 설계 딱 그 문화에 맞게 세팅한 다음에 그때 두바이 공항 가니까 스타벅스 로고가 거긴 검정색이더라고. 여간 그렇게 딱 그리고 광화문에 가면 스타벅스 한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호점을 딱 인테리어 바꾸려고 하면 그 원목이나 뭐나 다 미국에서 온대. 이 말은 뭡니까? 개인 사업자가 어떻게 스타벅스를 이기겠습니까? 좀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만큼 얘네들의 어떤 가치관이 투영돼 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얘네들이 너무 바쁘니까 타협할 수 있지만 끝까지 타협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마마선님 이거 사람 대 사람 목소리 커피를 우리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 때 사람이 목소리로 호출해줘. 이게 어떤 스타벅스의 고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스타벅스가 또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치금을 넣게 했잖아요. 그 예치금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그 규모의 돈이 몇십 조야.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스타벅스가 금융업에 도전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아니고 나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 자기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려가는 거야. 애플처럼 스타벅스의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뭐죠? 몇 잔이지? 30잔? 30잔? 300잔? 300잔 해가지고 가방? 진짜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여하간 그래도 스타벅스가 주는 느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야 스타벅스 누가 가? 한 잔에 5,000원 주고 누가 먹어? 그 비합리적이고 진짜 허세된 사람들. 그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 다 그질걸? 이거는 너무 편향된 사고관이죠. 그죠? 본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5,000원짜리 먹으면 안 됩니까? 커피빈이랑 뭐랑 다 별 차이 안 나는데? EDR랑 뭐랑 이제 마케팅의 어떤 요소가 다르긴 하죠. 그죠? 스타벅스는 커피, 시간, 돈, 공동체, 기회, 자주 누릴 수 없는 기쁨이나 어떤 혜택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집단의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브랜드를 구축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분명한 카테고리가 있죠. 그 스타벅스만의 느낌, 애플만의 느낌, 갤럭시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한국 기업이 그런 게 약해. 왜? 오너가 이런 관점으로 못 하거든.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 여기에서 이제 원론적으로 가면 서구 문명의 철학적 기조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이분은 참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자신감 있게. 그래서 맞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신미한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하신 마음이 청결한 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적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케팅을 할 때도 하나하나 작은 것들의 이유를 유추해보고 공부하시면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존중하니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겠다. 당신을 꼬드기지 않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착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 그 사람은 막 싫어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커뮤니티, 내 가치관, 내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내 이 감정과 내 가치관의 공유, 동의해줄 사람이 특정 집단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얘네 빼고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네 빼고는 나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매니아층이 강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강해요. 아무리 아주 호감, 국민 뭐뭐뭐 해도 정치 발언 딱 하는 순간 국민의 50%는 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가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뭐냐. 저는 저를 싫어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말에 관심을 갖고 동의해 주시는 분은 내 표현으로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러면 아까 독서 멘토링 여러분 하나 유튜브에 보편 알고리즘 빵 떴다고 막 수십 명이 갑자기 독서 멘토링에 몰려옵니까? 안 그래요.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저는 자막을 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저는 일부러 짧은 영상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 기재상 그런 걸 싫어합니다. 피자 같은 거. 트렌드 코리아에서 수년 동안 짧고 자극적으로 만들어라? 난 그게 싫어요. 그래서 길게 찍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수효과 안 넣어요. 그거는 뭐 SBS, MBC 자본력과 경험이 다른데 어설프게 따라하면 그거 더 허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영상을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아볼 것이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 15분짜리, 20분짜리 이 영상을 보고 책 읽는 사자 코드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뭐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토요일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실천적으로 토요일 이 시간을 통째로 빼가지고 책사가 만든 시간에 참여하겠다고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결제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날씨 좋은데 친구랑 맛있는 데 갈까? 아, 가기 싫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매진이었잖아요. 근데 항상 열면은 긴급한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당일에 그냥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와중에 진짜 자기가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실천해서 직접 여기 앉을 수 있는 자기 개발러의 어떤 원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다? 독서 멘토링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제발 나 예뻐해줘.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근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떠먹여 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감히 떠먹여 준다고. 차려드리는 거예요. 차려드려. 인사이트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프레임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같이 설명을, 비유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이렇게 기획하는 컨텐츠나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뭐? 죄송하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론자는 무시하고 이게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진입 장벽을 만든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다듬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일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섬길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우리는 얘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쟤한테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알아보고 이 가치에 이제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은 뭉친다. 이건 널 위한 거야. 너만을 위한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은 이 유튜브가 공개적인 그 플랫폼이니까 어떤 분이 막 써. 아, 책 인사자, 뭐 저거, 네가 뭐라냐, 와, 저거. 속으로 막 답글을 써주고 싶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분의 시간이 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설득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서 설득이 돼요. 근데 색깔이 다른 분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 시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이 컨텐츠, 이 영상 컨텐츠나 이 깨달음, 제가 인사이트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유출하는 거는, 유통하는 거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당신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 마케팅에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지? 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읽으면서 써봤어. 다음은 당신이 마케팅을 할 때 내걸 수 있는 약속을 3문장으로 정리한 거다. 나의 제품은 뭐뭐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의 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뭐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써봤어요. 나의 제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넌 크리스천한테 전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죠. 2번, 나는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거다. 여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 이런 건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인본주의 스타일이 있고 신본주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근본주의자라고 막 폄하하려고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난 근본이고 내 입장에서 나는 복음주의고. 오케이? 3번째,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제가 주창하는 너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과 주일이 똑같아야 돼. 신앙과 생활이 합이지 돼야 돼. 이 4글자가 그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할 때 그 마케팅 수업 들으면은, 경영 수업 들으면은 무슨 표 만들고 뭐 단점, 장점 찾아라 이런 도표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죠? 진실성 대 감정노동. 이거는 이제 프로페셔널의 어떤 비싼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해 보이려면 약간의 기운과 담력이 필요하다. 보세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펭수 영상 찍으면은 이제 반발이고 다 알아. 근데도 진짜 감정을 노출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모습이어야만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프로가 아니라 운 좋은 아마추어일 뿐이다. 이런 게 이제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다시, 진실한 모습이어야만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프로가 아니라 운 좋은 아마추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정성.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성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자기 나름의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 진정성의 가치에 어떤 상위는 있겠지만 하위가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아니, 진정성 없는 게 어디 있어? 가장 진정성 있게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기꾼. 진정성 있게 사기 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이런 건 아마추어다. 진정성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프로가 될 기회가 있다. 공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믿으며 어떤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상상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 단어 나쁜 단어 아니야? 감정 노동을 하는 프로. 감정 노동을 하는 프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다. 하지만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이고 변화를 일으키고 싶기 때문이다. 섬긴다고 아까 말했죠? 섬긴다는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내 기분이 짜증난다고 주인집 걸레질을 안 해. 요셉이 당신이 이러고 막 걸레 막 치워. 아니야. 네 감정이 어떻든 네가 프로페셔널, 난 노예 프로페셔널이야. 주인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닦는 거지. 막 감정이 막 짜증나도 아빠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서 막 눈물 훔쳐도 막 닦는 거야. 왜? 프로페셔널이니까. 감정 노동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프로의 말들 같아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말이에요. 네 감정은 아예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몰아가는 프레임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하기 전에 뭐가 안 좋은 일이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그러면 컨디션은 안 좋겠지. 근데도 제가 준비한 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게 바뀔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나요. 마케터이자 변화의 수행자로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이게 청년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평가해요, 자기를.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똑같은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모두가 언제나 내면의 내러티브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주체가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 위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저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말이 뭐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다시요. 사람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은 내면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큰 설득력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음의 설득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죠. 협박이 아니고 팩트를 알려주는 거지. 영적 진리를. 죽어. 근데 만약에 아담이 따먹으려고 할 때 선악과에 그 막 불회오리를 해. 그래서 막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막 손이 타버려. 그럼 먹겠습니까? 안 먹어. 근데 뭐야? 진리를 알려줘. 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분은 야, 아담 살았지 않냐? 창세기 뻥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 영원히 죽잖아요. 그 진리를 말을 해준 거죠. 너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마. 너 죽어.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했다? 그대로 놔뒀다. 왜? 아담의 자유의지를 100% 믿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설득력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의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입니다. 다시요. 가장 고차원의 마케팅이 뭐냐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내면의 내러티브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2년 8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책에 쭉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 상품 파는, 너 마케터야. 높은 해바라기는 뿌리가 되게 깊어. 뭐 돈을 어떻게 버냐,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 이런 유치한 현상이 아니고 뿌리에 대한 이야기야. 이 책은 마케팅의 뿌리. 그러면 쭉 네가 원하는 게 있니? 너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니? 너 가치관에 동의하는 그 특정 그룹에게 너가 마케팅을 해야 돼. 단위부터 설정해줬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네가 사람을, 그러면 결국 네가 원하는 것들에 이 사람이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야, 근데 사람의 내면의 어떤 내러티브는 어디에서 나올까? 이건 무신론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일단 어디에서 나올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까? 이거예요. 이거를 알아내려고 미국 정부에서 엄청 투자하는 기관에서 막 뇌과학 실험하고 행동심리학 실험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바꿀까? 마케팅의 본질은 뭐냐면 설득의 문제예요. 설득의 문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화되려는 욕구. 이거는 이제 이 작가의 프레임입니다. 얘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화되려는 욕구와 위상에 대한 인식이 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도 저기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 두 번째 뭐다? 위상에 대한 인식은 뭐다? 나 있어 보이고 싶어. 이겁니다. 스타벅스에서 맥북 에어, 맥북 에어. 나도 저걸 마음속으로 동경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보너스 받거나 뭐 지금 뭐 우리 아주 훌륭하신 나라님께서 막 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하이브 막 60개월 막 2003개월 해가지고 막 맥북 에어 샀어. 그리고 이제 막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나도 이제 막 강남의 스타벅스, 막 여의도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막 그란데 주세요. 그리고 막 이제 딱 하나 놓고 드디어 뭘 꺼낸다? 맥북 에어를 꺼내고 딱 킨다. 그러면서 타다다 하면서 이 감정에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정에 뭐라고 해야 될까? 흡족한 거지. 그럼 이게 또 어떤 데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인스타그램 그 정사각형 9가지 사진, 9개 사진, 막 10개 사진, 100개 사진.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 심미적으로 아름답다 생각하는 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연예인 화보를 많이 보신 분은 자기도 호캉스 가서 새로 산 비키니 입고 연예인 각도처럼 찍고 필터 넣고 자유, 호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다? 그런 거가 암묵적으로 내 미적 기준에서 아름답다 평가하니까 그렇게 연출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다 얘기했지? 그리고 동화되려는 욕구. 그리고 위상에 대한 인식. 있어 보이고 싶다는 거지. 있어 보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이 동화되려는 욕구와 위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행동을 바꾼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게 막 100% 맞다, 이건 아닐 거예요. 왜? 이건 나중에. 이 두 가지 힘은 종종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꾸려면 긴장이 생긴다. 이 긴장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이 딱 익었는데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 뭡니까? 반복 노출 효과. 우리는 자주 보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잠깐만요 하고 내려갔어. 다음 강사에 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딱 왔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쾌한 거야. 저게 뭐야? 난 쟤한테 결제한 게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생긴다. 긴장이 생긴다. 우리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도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하나 딱 이 비싼 깨달음을 알려주면 필터 하나 껴볼까요? 지저스 프레임 한번 딱 껴볼까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유물론자나 무신론자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는데 아니에요. 어떤 외부 사람과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 반대일 수도 있고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받을 수도 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류가 인식하는 바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비슷한 부류가 인식하는 바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이게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부류는 뭡니까? 크리스천, 또 중산층, 뭐가 있을까요? 고학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평소 동경하거나 뭐하거나 자기가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경하는 집단의 선택을 따라간다. 자기가 속한 사람들의 이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왜 엄마들이 청담동에, 청담이 아니고 저 대치동에 전세살이가 대전살이래요. 대치동 전세살이가. 그래서 대전살이 하면서 우리 아들, 딸을 왜 굳이 똑같은 선생이 훌륭하고 인터넷 강사들 다 빵빵한데 왜 굳이 전세 살고 지방이나 경기도 가면 60평 막 매매하고 빵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저 좁은 데 가가지고 우리 아들, 딸 교육 때문에 학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막 중앙대, 뭐 서강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뀌잖아요. 우리의 부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부류로 가게 하려고. 왜? 그게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700달러짜리 유모차를 산다. 똑똑하기, 사실은 멍청하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작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스타벅스 또 우리 4030의 스타벅스 입장권은 뭐다? 200만 원짜리 유모차다. 나 그분들 죄송합니다. 그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은 멍청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중요해.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같은 이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 내 친구들,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 내 친구들도 이런 선택을 할까? 그거요. 내 친구들이 책사 꼰대라고 완전 싫어하는데 내가 독서 멘토링 갔다 왔다고 하면은 나 들키는데? 이거예요. 왜? 내 동료 집단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소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소수자들을 생각하지 않지? 이건 나중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들 이런 거 역추적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일반화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제가 이 독서 멘토링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이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일반화는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우리의 선택을 이끈다. 이제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안 끝났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선택을 이끌며 문화가, 그러니까 다시 일반화는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는 선택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행동은 더 큰 일반화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문장을 더 쓸 수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더 큰 일반화는 더 큰 문화로 이어진다. 더 큰 일반화는 더 큰 메가 트렌드로 연결된다. 마케터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물건을 만들지 않는다. 마케터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 방법은 새로운 행동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저게 기가 막힌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문화와 미디어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때 롱테일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충분한 사람이면 된다. 이게 뭐냐면 비싼 깨달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자가 정체됐어. 왜 11만 명에서 더 안 올라가지?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이거는 똑똑하진 않은 거예요. 왜? 벌써 충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동의하는 사람이 1000명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덩치가 큰 게 슬퍼. 여러분 유튜브 하실 분 있습니까? 유명해지시기 전에, 유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사람 알아보시기 전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 덩치가 커지면 거기에서 따라가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냥 충분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다. 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이고 많이 연결되고 긴밀할수록 좋다. 마케터, 리더, 주체자가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케팅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뭡니까? 이거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좁고 생각이 뚜렷하고 커뮤니티, 좁고 뚜렷한 커뮤니티. 우리의 일이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힘든 일을 시작해야 된다. 1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문화의 세계관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참 이게 무슨 마케팅 책인데 무슨, 그죠? 두 번째,
모든 노력을 해당 집단에 집중하라. 이게 뭐다? 미움받을 용기로 이건 당신을 위한 컨텐츠 아닌데요. 이 말할 수 있는 장착을 일단 해라.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시하라. 대신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문화에 맞는 공감되는 이야기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라. 이게 중요해요. 이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스 고딘이랑 인터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스 고딘이랑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바쁘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인터뷰합시다 만나도 비행기 타고 가도 1시간? 1시간이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근데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자와 긴밀하게 막 8시간, 15시간 그 사람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수를 내가 그 사람과 10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 게 독서입니다. 세스 고딘이 이 훌륭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바뀌냐? 세계관은 네가 파악하고 해당 집단에 집중해.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 네 욕해도 그냥 앞으로 가. 근데 뭐라고요? 변화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이트가 심미안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씨 뭐 저런 내용이야. 야, 그 책 어때? 그냥 미국 그냥 전형적인 미국 마케터 책이야. 문화 바꾸려면 변화 일으키래. 커뮤니티 하라는 거야. 이거예요. 똑같은 정답을 보여줘도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과감하게 하나를 고르는 데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진짜 멋있다. 하나를 고르는 데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페이지. 찍으셨어요? 네,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작년에 We Are 지저스이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아시는 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제 PC 버전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메인 동영상에 나는 지저스이스트입니다 이랬는데 저는 불만이 뭐였냐면 아니 왜 월화수목 금토요일에 공적 생활에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인 말을 하는 게 왜 죄야? 왜 기독교적인 말을 안 하는 게 왜 매너야? 여기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지. 아니 하물며 넌 크리스천 분들도 자기가 좋다고 하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아니 논리체계가 예수가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면 아니, 내가 왜 예수님 버전으로 말을 하는 게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현대의 어떤 그 시민기류를 공부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래 책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겁니다. 아니 내 답답한 거야. 하나님 책사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고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글쓰기 강의해달라고 하고 막 기회가 있어. 근데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왜? 내 관점에서는 이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가치가 없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신앙과 생활의 합일시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도 아니 월요일, 화요일에 직장인 생활할 때 넌 크리스천이랑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거 이건 논리적으로 귀결이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한다 하고 그 길 따라가면 잘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유부남 결혼일지 쓰고 우리 누나 시집보내기 시리즈를 쓰고 막 칼럼을 쓰고 뭐하고 해도 진짜 내 논리의 귀결은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내가 믿음 좋은 척이 아니고 내 세계관은 그래요. 가정 상담을 해주건 연애 상담을 해주건 이 해결의 본질은 예수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거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또 이제 믿음의 이제 어른분들이 먼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하고. 근데 나는 속으로 이게 올라오는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래서 나는 지저스이스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찍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저스이스트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왜? 저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래버리면 내가 나를 명명하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에 국한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싫어서 나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명명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세속적이어야 돼. 여성 인권 때문에 운동하십니까? 페미니즘? 아, 그렇군요. 페미니스트? 그렇군요. 저는요, 여성 인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이 회복되어야 인간의 인권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지저시스트입니다. 이겁니다. 용어 자체를 사회적으로 꺼낸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갖고 있던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거를 만들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일단 모이자. 일단은 들어와라. 이거 지금 이거 현실이냐. 중학교 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위아 지저시스트를 만들고 밴드를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1000명이 넘게 들어왔어. 그리고 막 해외에서 한인들이 막 이거 초대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6,600명인가? 들어있어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모입시다, 우리. 모여서 일단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 방식으로 좀 예배랑 기도회를 좀 합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작년이죠. 7월이네.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We are ready. 그래서 뭐 말씀 선포, 복음 스피치, 우리 이 토마스 킴 대표님께서는 세이브 더 스톡스라고 굉장히 큰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 복음 스피치 하시려고 이거 하시려고 미국에서 오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준비해서 가까운 건 아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 많이 모였죠? 그래서 왜 이야기를 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가 어떻게 시작한다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맞다는 걸 용기 내서 외치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료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일반화가 되고 문화가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운동은 지금 막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이죠. 8가지니까. 기자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 지금 책 하나 새로 나왔어요. 타인의 해석. 그거 저 아직 못 읽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엘리트 제도와 배타적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서울대 학부생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 대학원생 말고 서울대 학부생. 본인들 판단으로는 진짜 서울대생. 진짜 서울대생만 할 수 있는 그 집단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건 뭐죠? 엘리트성과 배타성을 같이 띄고 있죠. 그죠? 근데 말콤 글래드웰은 뭐라고 했냐면 이 엘리트 제도와 배타적 제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 공존한다. 항상 공존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사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배타성에서 나온다. 이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인사이트예요.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배타성에서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배타적이야 이러면 그 말 듣기 싫어서 몸살인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뭐가? 마케팅이. 우리는 엘리트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어할 수 없다. 순식간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배타적 조직은 구성원들이 소속되기를 바라는 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지속된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는 배타적이나 내부에서는 그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 집단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는 이 집단에 가장 큰 긴장을 제공하고 가장 유용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배타성. 배타성이고 나쁜 건 아니구나. 자기들끼리 재밌고 자기들끼리 교류하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사진의 어떤 연장선인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동료 집단, 좁고 뚜렷한 커뮤니티. 오케이? 자, 결론.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결론.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었다 치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색감 참 이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전파를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는 마케팅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네? 마스크 쓰셔서 좀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려요. 기독교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됐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핍박받고 당시에는 그 기독교 초대 기독교 때는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잖아요. 그죠? 또 유대인들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있고 막 이런 우리 스토리가 있고. 자, 그러면 다시 기독교라는 종교를 여러분 거리를 두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 전파를 마케팅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성공적이에요, 실패적이에요? 성공적이죠. 두 번째 질문. 기독교 전파가 성공적이라면 기독교인이 마케팅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세 번째. 그러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컨텐츠는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책의 내용에 우리가 이 책을 씹어 먹는 건 좋은데 이 책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 가장 큰 마케팅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막 나라에서 막 법으로 지정해서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난리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여러 종교 중에 만약에 기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마케팅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마케팅 어법을 보면. 근데 기독교가 마케팅을 잘해서 이랬을까? 아닌데? 오히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역설적으로 더 퍼지고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되고 조선에서는 막 성경책 찢어가지고 방에 붙여놨다가 저게 뭐야 하고 읽다가 막 예수 믿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마케팅을 잘해서일까? 그러면 유출을 또 꺼내는 겁니다. 일반화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컨텐츠는 세스 고딘이 말하는 이 마케팅 어법을 잘 실천해서 그럴까? 작가가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마케팅에 성공할까? 이제 논리체계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작가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작가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 다시 볼까요? 기독교 전파가 마케팅 관점으로는 성공적이다. 그러면 기독교가 마케팅을 잘했어? 그럼 세상의 모든 성공한 컨텐츠는 마케팅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 작가가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다 성공해? 작가가 뭐에 놓치고 있을까요? 영입니다. 영. 무신론과 유물론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냐면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면 지적으로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주류인 사회가 지금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 진짜 서구 문명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 정신과 그리스 아테네 정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변질이 된 거지. 근데 지금은 뭡니까? 무신론이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에 놓치고 있냐? 이 사람 만약에, 근데 웃긴 짬뽕이 뭐냐면, 여러분, 짬뽕이 뭐냐면,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기독교인이든 넌크리스천이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무신론자인데, 타로 보고 중요한 일 할 때 전보로 다니고, 그거는 신앙과 생활이 동일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지. 무신론자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쓸 필요가 없겠네. 깨끗하게 무신론적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과 도덕의 기준은 종교에서 파생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지금도 교보문고에서 막 팔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책 읽고 막 기독교 저 멍청한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은데, 그 리처드 도킨슨이 할아버지 돼가지고 요즘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차라리 종교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서유럽이 지금 개판됐거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치사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지금 급진적 집산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급진적 집산주의자들과 이슬람 세력과 이게 맞아요.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잠깐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학자니까 본인이 이슬람을 좀 까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강연 가려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리처드 도킨슨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강연 캔슬되고 막 이래요. 근데 할아버지 돼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 아,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 왜? 본인이 말하는 말에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망가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 교수가 논쟁하거나 논박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서구 문명,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유대 기독교 정신과 아테네 뭐 이런 이성, 합리적 이성, 깨끗한 건강한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이게 틀렸다고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들이 틀렸다고 하는 그 논지 자체가 서구 문명의 프레임으로 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덜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저를 포함해서 안 믿는 건 아니야. 덜 믿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쪽 넌크리스천도 똑같다. 덜 믿어. 무신론에 파생되는 것들은 도덕, 옳고 그름의 온전한 도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그러면 이 작가가 뭐에 놓치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이 책 썼으면은 이 사람은 덜 믿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적이거든요. 논지 방법이. 그리고 또 뭐죠? 이 사람 뭘 놓치고 있다? 영.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 기독교 프레임은 뭐냐면 촌스러운 이분법이 아니고 가장 깔끔한 법칙과도 같아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거나 아니거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기독교 변증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처음 생각해 보셨죠? 제 말이 아닙니다. C.S. 루이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육체만 벗어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갑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지옥의 이 영향을 받아요. 기독교적 영향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 안에서 파생되는 건 악밖에 없다. 기독교 정통교리죠. 그러면서 외부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깨끗한 선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영적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세상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설명을 할 때 임상실험적으로 설명을 할 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심리학이 다 틀렸다? 이건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틀렸지만. 왜? 임상실험적으로 실제로 인간이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이 실제로 인간이 행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확한 출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꾸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뽑아먹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많다. 영적 세계. 하나님을 믿는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종호 교수님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술적 상상력 그 책 보면은 그거 되게 양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화론에 의거하긴 했지만 그거 되게 양서인데 성균관대 교수님이더라고요. 예술적 상상력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말하는 게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고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이고 엄청난 세상에 도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게 있다. 그 오종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다 이래요. 참 희한하죠? 그런 의미에선 예술이 지금 우리에게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말씀 이런 예쁜 사진도 했습니다. 진짜 결론 10분 남았네요. 딱 끝내드릴게요. 결론 제가 하는 결론입니다. 마케팅은 사명의 과정을 채우는 보다 스마트한 노력이다. 이 정도 톤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노래 찬양 가사 중에 그거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맹점은 뭡니까?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세상이 실패했다고 해도 영적인 승리는 승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케팅은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2020년에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킬로 위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삶을 못 누려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마케팅이란 뭐냐? 여러분이 그 사명의 과정을 채우는 보다 스마트한 노력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 받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남길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다. 과정을 채우는 보다 스마트한 노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 안 하면은 막 삐져, 하나님한테. 아,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이 결과가 뭡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야? 막 이런 거. 웃겨 죽겠어. 근데 그러나 마케팅은 머릿속 이론이 아닌 사람들의 실제 행동을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의 성공에, 이게 중요해요, 확률을 올립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확률을 올려요. 우리의 노력입니다. 다시, 머릿속 이론으로 하시는 지식인들이 중요해요. 근데 지식인들의 역할이 있는 거지 얘네들이 다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마케팅은 시장에 직접 사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일의 성공 확률을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실험도 많이 해보시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의 날이 있대요. 그래서 실패의 날에 유명, 빌 게이츠 같은 애들이 자기 실패담을 나눈다고 합니다. 실패하라는 거죠. 실패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더 좋은 환경, 어느 나라가 좋은 거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그런 정신대, 토대, 무조건 돈 다시 주고, 이거는 좀 그런 거고. 자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을 좁게 가져가고 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자신이 지금부터 해낼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작은 일. 마지막.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영원한, 그리고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나 뉴미디어나 플랫폼 공부를 안 했으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말씀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 어느 구절, 그리고 그거 우리 삶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전하지? 이거는 기독교 말씀으로 의거하면 뭘까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이런 어떤 똘똘한 고민 자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칭찬받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되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